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 1분반의 엔비디아와 젠슨왕에 대해 발표할 2조 김사연입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혁신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발표하고 젠슨왕과 엔비디아의 혁신 문화 구축 전략, 젠슨왕의 리더십과 철학이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SG의 측면과 엔비디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혁신의 중심이 되었는지 발표하게 된 이주 윤양훈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제슨왕이 두 공동 창립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봇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과 위험 감수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름 자체가 G2를 의미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이들의 경쟁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혁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핵심 기술은 병렬 처리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GPU는 원래 3D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의 수백만 픽셀 각각에 대해 색상, 밝기, 위치 등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계산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PU는 SIMD 아키텍처를 통해 작동합니다. 이는 하나의 명령을 여러 개의 데이터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모든 픽셀 밝기를 10% 올리라는 하나의 명령이 수천 개의 픽셀 데이터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엔비디아 GPU는 SM이라는 독립된 작은 처리 장치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SM 내에 수많은 CUDA 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SM들은 할당된 작업을 병렬적으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최신 엔비디아 GPU에는 딥러닝 연상의 핵심인 행렬 곱셈 연산에 최적화된 텐서 코어가 추가되어 AI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현대 데이터 센터를 지능을 제조하는 공장, 즉 AI 팩토리로 정의합니다. 이 비전 아래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과 배포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칩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풀스택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GPU 하드웨어, 통합 시스템, 그리고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모두 갖춘 AI 시대의 기간 산업 인프라를 전 세계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AI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엔비디아는 AI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초 뜨엉프엉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CEO 잭슨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정 적신과 직원 중심으로 문화를 강조하며 회사의 장애성과 협력은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잭슨화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어떻게 엔비디아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잭슨완의 리더십 정학. 잭슨완은 시베는 새로운 기도의 증거가라는 말은 자주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시류를 주며 사명하복보다 협력과 소통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잭슨완은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討論합니다. 직원이 지배하더라도 혼내지 않고 그것은 배움기 기회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혁신 문화 사례.
엔비디아는 시베른 학습으로 바꾸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연구 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율적인 환경 속에서 일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는 통해 직원들의 기술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수범적인 팀워크 구조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시유라와 RTX 프로젝트는 처음에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 문화의 성과의 ESG 연계. 이런 문화 덕분에 엔비디아는 CPU와 AI 플랫폼 분야에서 시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만족도와 장기 근속률이 높아져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CPU 설계로 탄소 배출 줄였고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은 존중하며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론 및 전공 관력성. 결론적으로 제스완의 혁신 문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십에서 출발한 성공 사례입니다. 관광 경영에서도 이런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심규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엔비디아와 젠슨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하는데 저는 젠슨항의 리더십과 철학이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선택하였습니다. 젠슨항의 시작을 보면 93년 30세의 나이 두 공동 창업자와 엔비디아를 설립하였고 이들은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을 가속할 수 있는 GPU의 잠재성을 보며 이것이 미래 컴퓨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지만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96년 엔비디아의 첫 제품인 NV1의 시장 실패라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실패는 파산과 투자 유치 실패라는 결과를 갖고 왔고 하지만 젠슨항의 빠른 대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혁신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신념으로 구조 조정과 차세대 칩에 대한 개발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젠슨항의 빠른 실패를 인정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의 어떠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젠슨항의 고민은 2006년 CUDA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젠슨항의 생각이자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뒤로하고 GPU는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아닌 병렬 컴퓨팅을 가속하는 범용 처리 장치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반대에 있음에도 이 연구를 함을 통해 엔비디아를 AI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의 리더십과 철학을 통해 기반을 만들었으며 이 기반을 좀 자세히 보면 비즈니스 모델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결합으로 AI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이 플랫폼이 로긴 효과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로긴 효과란 제품, 서비스, 기술의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이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왕은 엔비디아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금의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매출을 보자면 기존 게이밍 부분을 넘어 데이터 센터 부분이 압도적인 매출을 보여줍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절반 이상이 게이밍에서 나왔고 데이터 센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 리더십 하에 가속 컴퓨팅에 투자를 계속하였고 현재 25년 기준으로 88%의 매출을 담당한 것이 데이터 센터로 보여주며 1년 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142% 이상 폭증하며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최상위권 AI 인프라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리더의 선구적인 철학이 기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역할입니다. 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CUDA 플랫폼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CUDA라는 가속 컴퓨팅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합니다. 젠슨왕은 엔비디아를 AI 생태계 조정자로 진화시키며 이 거대한 커뮤니티는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합니다. 젠슨왕은 오픈 이노베이션 리더십을 통해 이 개발자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업 성장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전망을 보자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주축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29년까지 3천억 달러가 돌파하며 향후 4년간 연평균 30%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가속 컴퓨팅이라는 철학이 더욱 굳건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젠슨왕이 지목한 다음 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로보틱스, 즉 물리적 AI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로봇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숙시키는 프로젝트 GR00T와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를 통해 엔비디아의 GPU와 CUDA 생태계를 로봇의 두뇌로 만들어 AI 혁신을 디지털에서 현실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젠슨왕의 리더십은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 기술을 경계가 넓히고 확장하며 그 확장된 생태계를 자신의 엔비디아 속 안에 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젠슨왕의 리더십은 기술에 대한 헌신, 단기 이익이 아닌 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엔비디아를 AI 시대로 이끄는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며 이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G의 측면과 엔비디아에 대해 발표할 리조 조장 김서연입니다. 이 주제에 알아가기 앞서 ESG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환경은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사회는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를 포함합니다. 정보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기업 윤리를 말합니다. ESG의 등장 배경입니다. 최근 ESG가 곳곳에서 화두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G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며 현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의 직접적인 핵심 가치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ESG입니다. 지속가능성 용어는 1713년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개념은 1987년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이 제시되며 ESG 용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ESG 용어는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국제투자기관 연합인 UN 금융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하였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장기 투자 측면에서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ESG 투자가 주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내세우는 AI 기반 에너지의 친환경 기술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운영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발전소는 수동 집중 검사를 자동화하여 예측 유지 관리를 개선하고 예상치 못한 작업 중단을 줄이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탈탄소화입니다.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욱 많이 도입되도록 도웁니다. AI는 설비 내 이러한 새로운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비 분산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주거용 태양전지 패널이 더욱 많이 활용되면서 기존 에너지 설비의 과부하가 걸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구축되어 엣지 AI를 활용하는 스마트 설비는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들과 만들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선 예측 유지 관리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력 회사들은 1억 8,500만 개의 전신줄을 사용하며 매년 고장이 예상되는 변압기, 퓨즈, 기타 부품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AI 플랫폼을 배포하면 전력선과 매우 인접하게 자라는 나무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으로 산불을 시뮬레이션하여 화재를 더욱 잘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태양입니다. 풍력 및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혼합물에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그리드는 공급 수준의 날씨 관련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태양광 패널과 태양 사이의 구름이 들어오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5분 간격으로 수집된 테라바이트의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더 나은 예측을 통해 ESO는 예비로 보유한 여분의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덕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입니다. 크게 꿈꾸고 작게 시작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고 업계의 기준을 높이는 제품을 만듭니다. 발견의 길은 실수가 따를 것임을 알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실수는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엔비디아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두 번째로 탁월함과 결단력입니다.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려는 의지를 가진 탁월한 인재들을 영입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엔비디아는 경쟁사가 아닌 완벽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직접 정직함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배움을 공유합니다. 실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원팀입니다. 투명성, 개방성, 정보 공유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의 통합된 팀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엔비디아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며 갈등은 차이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개선하며 정렬을 이루는 데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엔비디아의 비전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적응력입니다. 배우고 적응하며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배우며 새로운 현실에 맞춰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혁신적인 제품을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미래에 정치나 외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출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양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너무 범위를 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더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발명해냈습니다. 이 점이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직 잘 모르는 기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